한국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통찰, 서울에 집을 사야 하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도전하는 엄마 JJ 맘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관심사를 갖고 지내시나요? 요즘 대부분 누구나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당장 내가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내 투자에 확신이 서지 않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은 제 지인이 얼마 전에 저에게 추천해준 브라운스톤 우성님의 부의 인문학입니다. 이 책은 제가 그동안 어렵게 읽었던 경제, 자본주의, 돈의 속성에 관련된 이야기 중 핵심만 쏙 뽑아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돈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 저자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세계 경제학의 거장들, 그 거인들의 통찰력을 빌려 시장을 분석하고 또 전망하고 투자하신 인문학적 배경을 갖춘 부동산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의 관점으로 한국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통찰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제조업 중심의 지방 도시는 쇠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할 때 주의해라 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서울, 판교는 IT, 금융,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이런 혁신 기업이 자리 잡아서 향후 부동산 투자의 전망이 좋다. 그리고 세 번째, 정부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 도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도시 간의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이고 그 불평등은 확대될 것이다. 돈을 벌고 싶다면 혁신 기업이 주도하는 도시에 투자하라. 한국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통찰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혁신 기업이 주도하는 서울과 판교에 투자를 하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서울에 집을 사야 하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답은 분업의 힘이 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내용에서 일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람은 철사를 늘리고, 두 번째 사람은 철사를 곱게 펴고, 세 번째 사람은 철사를 끊는 등 핀 만드는 작업을 18개를 나누어서 하니 혼자서 만들었다면 하루에 20개도 못 만들 핀을 하루에 4,800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분업의 힘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분업하고 서울에 집을 사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분업을 하려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분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것이고, 그래서 도시가 커질수록 분업의 이익은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을 생각해서 서울로 이렇게 몰려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업의 힘에 따라 서울에 집을 사야 한다는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권 억제 정책의 한계 때문에 서울에 집을 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분업의 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서울로 집중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좀 더 그 도시가 발전을 하게 되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수도권 억제법을 만들어서 지방의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혁신 도시를 만들어서 지방 활성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정책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평등하게 만드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비경제적, 비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도권 억제 정책이 일시적으로 서울에 집중되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결국은 다시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서울 집중화와 발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집을 사야 하고, 그리고 물려도 서울에서 물려야 시간이 지났을 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승부처가 항상 서울이라는 점은 어떤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이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부동산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극화, 초양극화로 나누고 있는데요. 양극화의 흐름에 편승해서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지방이나 변두리보다는 부자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직접 투자를 해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문제는 그렇게 비싼 곳이 좋은 곳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돈이 없어서 그곳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고 돈이 없어도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투자하느냐? 부자 동네 인근을 노리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성남 재개발 지구를 예로 들고 있었어요. 성남 재개발 지구가 강남이나 분당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부자 동네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콩고물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투자하려면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데 종잣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종잣돈은 닥치고 모으는 수밖에 없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렇게 해서 죽자 사자 모으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 인내와 절약이 종잣돈을 모으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자의 관점으로 한국 부동산과 관련된 통찰과 또 서울에 집을 사야 되는 당연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한국의 부자들은 월급을 모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식과 부동산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월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 있다는 말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의 도시 중에 일자리가 풍부하고 음식, 패션,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자녀에게 좋은 교육 환경과 또 안전한 주거 환경을 줄 수 있는 곳, 혁신 기업이 주도하는 서울을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쉽게 서술해 가면서 그들의 투자 통찰력을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도 이 책에서는 투자의 안목과 통찰을 기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 세상을 좀 더 넓게, 세상을 좀 더 잘 전망하고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